했다라는 그런 것보다 정말 저의 첫 콘서트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또 다른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 네. 사실 이거는 관객층 그리고 팬층보다는 저의 이런 양일간 다른 모습, 최성훈의 모습을 최성훈의 아이덴티티가 담겨 있었던 클래식 음악회와 또 다른 최성훈의 모습인 크로스업의 음악을 좀 다른 날 들려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두 공연이 느낌이 확 다르고 같은 사람이 노래하지만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저의 움직임 중 하나의 단계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성훈이 클래식 음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성훈의 크로스오버 음악, 최성훈의 다양한 장르를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성훈의 움직임이 담겨있는 그리고 첫 단독 리사이틀이잖아요. 첫 단독 콘서트니까 첫 시작의 움직임이라는 의견도 담겨있고 그리고 클래식 음악에서 정말 그 악장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악장마다 빠르기, 느낌이 다 다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싶어서 무브먼트로 정하게 됐죠. 사실 크로스오버 음악을 해도 클래식에 기반이 돼 있는 곡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크로스오버 음악을 해서 제가 클래식을 안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클래식의 향수가 있지는 않아요. 항상 클래식도 같이 매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건 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또 많은 뮤지컬 그 배우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EMK가 종합 예술을 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EMK 컴퍼니는 뮤지컬을 하시는 회사지만 EMK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생각할 때 종합 예술을 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되게 호기심 있게 바라봤었고 근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설레죠. 긴장되고 또. 그러면 뮤지컬을 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감히 제가 뮤지컬에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고 저는 네, 라포엠의 최성호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다른 거에 욕심보다는 라포엠으로 활동을 하면 뭐 다양한 무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대들, 그런 장르를 라포엠에 같이 하고 싶어요. 라포엠 안에서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나가서 무슨 뮤지컬을 하고 오페라를 하고 그런 도전보다 라포엠으로서 무대를 만드는 것들을 정말 뮤지컬을 접목해온다거나 오페라 같은 분위기를 접목해온다거나 라포엠으로서 장르를 만들고 싶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멤버들도 다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최성훈 안에 라포엠이 있는 게 아니라 라포엠 안에 최성훈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라포엠의 콘서트도 또 최성훈의 콘서트도 다 라포엠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자베스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거기 그 죽음 그런 거 되게 뭔가 되게 초월적인 그런 거잖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또 감히 그 영역은 이건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어요 사실. 빛만 있어요? 빛, 네, 그 빛 아니고 이제 빛은 빛만 있어요 사실. 라포엠이기 때문에 라포엠의 최성훈이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것들도 더 많이 생겨났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았고 그리고 앞으로 할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빛밖에 없었고 빛만 있고 앞으로도 빛만 있을 예정이에요. 네. 뭐 경연 처음에는 이제 TV에 나오는 제 모습이 되게 신기했죠. TV에 나온 제 모습이 되게 신기했고 내가 저렇게 통통하나? 내가 저렇게 말랐나? 이런 거에 신기한 게 컸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제가 제 모습을 TV로 본 건 처음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조금 더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사실 걱정은 항상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팬분들의 관심, 응원 이런 걸 그런 게 사실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도전들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라포엠을 하면서 많이 달라진 게 원래 이전에는 조금 저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고 혼자 지낼 때는 그랬더라면 멤버들이랑 지내면서는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 그래도 없어요? 밤은 집에서 자요 혼자. 그러긴 하는데
멤버들이랑 차에서 있으면서 이동 중에 얘기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제가 혼자 약간 고민을 한다거나 느껴보지 못한 부분을 멤버들이 서로 얘기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혼자서 무언가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멤버들의 그런 아이디어 내가 보지 못한 걸 멤버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훨씬 더 많이 힘이 되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멤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네. 제가 이전에 카운터 테너로서 공부를 하면서 클래식 분야에서 얻었던 그런 일종의 테크닉이라던가 그런 학업적인 것들이 크로스오버 음악에도 다 포함이 돼요. 이를테면 라포엠의 어떤 곡에는 카운터 테너의 이런 변주되는 부분을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조금 더 화려하게 해본다거나 또는 카운터 테너가 이런 부분을 하고 다른 뭐 테너, 바리톤들이 다른 음역을 맡아본다거나 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제가 배워왔던 그런 클래식 분야의 그런 공부 그런 것들이 사실 크로스오버에도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접목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처음엔 되게 신기하다 여기도 되게 잘 어울리네 여기에는 이런 게 어울리네 하면서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같이. 저희들끼리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테너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니면 바리톤이 해보자 카운테너가 이렇게 해보자 이런 예시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회의 시간이 엄청 길어져요. 회의 시간이 엄청 많이 길어져서 노래 연습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점점 쌓이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조금 서로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제가 그 프랑스에 살 때 마지막 연도에 그 베르사유 바로크 음악센터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매주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음악회를 해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매주 음악회를 하는데 그때 그 같이 있던 팀에 저 혼자만 한국인이었고 저 혼자만 아시아인이고 다 이제 프랑스 친구들이었었는데 프랑스 친구, 뭐 브라질 친구 이렇게 다 있었는데 그때 제가 또 급 프랑스어가 많이 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매주 베르사유 궁전에서 연주를 한다는 게 되게 정말 예쁘고 안이 정말 화려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사실 좀 기억에 나요. 매주 베르사유 궁전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관광지처럼 들리는데 저는 그것을 연주하러 매주 가니까 그때가 사실 좀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 같았겠네 궁전에. 주인이라기보다 뭔가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약간 사는 것처럼 다 같이 막 매주 가니까 제 집처럼 드나들었네. 맞아요. 학교도 베르사유 궁전 바로 옆에 있었고 그래서 매주 그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럼 어떤 노래를 불러요 그때는? 그때는 완전 뭐 릴리라던가 프랑스 바로크 막 프랑스 예전 시대 음악들을 같이 다뤘죠. 그때 그러니까 고음악을 부르는 거고. 네. 고음악 단체였어요. 네. 스위스에서는 제가 제네바에 살면서 정말 제네바에 있는 시간보다 바깥에 오디션이나 그런 콩쿠르를 다녔던 기억이 진짜 많아요. 제네바에 있으면서 제네바가 공항도 되게 가깝고 도심에서 그래서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런던에 오디션을 가고 콩쿠르를 가고 다시 또 이태리에 밀라노 기차 타고 내려가고 그래서 스위스에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네. 집은 스위스에 있었는데 학교 시간 이외에는 막 오디션 콩쿠르 이럴 때는 거의 다 밖에 나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동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 콩쿠르가 오디션에는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최성훈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 외국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노래하고 이런 음악을 가진 최성훈이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고 그런 기회가 오디션, 콩쿠르 그런 데서 저를 소개할 수 있으니까 콩쿠르에 정말 많이 나갔었죠. 사실 막 이거 끝나고 저거 해야지 이런 계획보다는 저는 그냥 계속 도전하고 뭔가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막 어떤 걸 해야지 다음 챕터는 이런 걸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나 다들? 하시나? 네. 거기서는 그냥 뭐 정말 하루하루 살고 있었고 혼자 지내잖아요. 거기는 가족들이 없으니까 혼자 지내고 음악은 유럽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느 곳에 있어도 저는 할 수 있고 어려움은 그냥 제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의 환경과는 다르게.
근데 외국에 있으면 혼자 있으니까 드는 외로움 그런 것들이 가장 좀 큰 부분이지 없지 않나. 고민을 하는 것도 있고 혹은 걱정, 힘든 것도 혼자 모두가 감내를 해야 되고 물론 거기에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만 혼자 감내해야 되고 경제적인 상황도 혼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혼자서 모든 걸 감내해야 되는 게 외국의 타지에서는 힘든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가 없는 게 그냥 혼자 계속 모든 걸 하잖아요. 혼자 모든 걸 하고 또 뭐 매번 학교를 가지만 끝나고는 뭐 오디션을 가는 것도 혼자 모든 걸 다녀야 되니까 그런 외로움이 때로는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진짜 많고 지금도 제 대학 동기들도 유럽에 아직 다 있을 만큼 많이 있는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유학생분들도 다들 정말 바쁘게 지내시더라고요. 바쁘게 지내기 때문에 정말 도로 건너 앞집에 살지 않는 이상 한 도시 안에 살지 않는 이상 같은 유럽에 있어도 정말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 유학생 시절에는 또 그렇게 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처럼 갔다 오거나 이런 것도 쉽지 않아서 예를 들어 콩쿨이 어떤 도시에 있으면 콩쿠르를 갈 때 그 도시에 있는 친구네에서 먹는다거나 친구랑 밥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만나기는 하죠. 근데 제가 예종에서는 선배님들도 카운터 테너가 계셨고 그리고 유학 나가서도 학교 안에서 그래도 한국에서보다는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좀 다양한 레퍼토리라던가 서로 뭐 발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고 했었는데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적었다는 점 그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고 때는 카운터 테너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예고에서도 카운터 테너가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좀 신기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더 많으셨긴 했죠. 그럼 맞아.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는 예고 때는 소프라노 선생님한테 배웠고 그다음에 대학 때는 이제 테너 선생님 최상원 교수님한테 배웠죠. 카운터 테너한테 배운 게 아니고? 네네. 그러면 외국 나가서 카운터 테너한테 배운 거예요? 아니요, 저는 카운터 테너 선생님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네. 어머, 되게 신기하다. 아니요, 음대에서도 테너한테도 소프라노 선생님들이 소프라노 제자들이 있고 소프라노에도 테너 뭐 바리톤 제자들도 있고 모든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호흡, 소리 내는 방식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는 발성을 공부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에 음악이 정말 다양한 음악들을 보면서 자기의 음악을 만들고 어떻게 표출할 수 있느냐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대학 때 되게 아팠어가지고 또 오랫동안 네 그랬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한 병원에 오래 있었죠. 그래서 수술을까지 하게 됐고 처음에는 노래 좀 힘든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좀 다시 그 부분을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기도 했었고 또 테크닉적으로 달라진 몸의 컨디션 그런 거다 보니까 많이 그걸 했었죠. 연습 진짜 많이 했죠. 지금도 환경적이나 기온이나 뭐 이런 거에 정말 또 더 예민하게 몸이 반응하기도 하고 편하게 말하자면 노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할 단계가 아니었어요. 사느냐 죽느냐였지. 정말? 네.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노래고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뭐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노래를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도 처음에 노래 다시 하기까지는 좀 그래도 힘들고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는 하셨죠. 근데 금방 또 회복이 되더라.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럼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 거예요? 회복하기까지? 근데 그러고도 꾸준히 계속 이제 완벽해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고 또 몇 년이 지나고도 계속 또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몸이 또 안 좋아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 중에도 한국을 들어왔던 경우도 좀 있었고 네네. 검사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말로 이런 거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의료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국에 간간히 들어와서 계속 병원 다니고 이런 것도 있었죠. 제가 다른 파트가 안 되어 봐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대를 혹사시키진 않아요. 네, 성대를 혹사시키지 않고 모든 성악하시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기교가 네네. 확실히 좀
한 단계 높은 기계.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 모두가 똑같으죠. 평이한데 이제 그런 기교를 테크닉적인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 곡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곡은 카운터 테너뿐만 아니라 진짜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모든 파트의 성악가들이 방에서 나오질 않고 연습을 해요. 카운터 테너뿐만 아니라 카운터 테너가 뭐 이 곡에서 이런 테크닉을 연습을 하고 있다면 소프라노나 바리톤은 또 거기에 맞는 그런 테크닉을 막 방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음대 연습실, 성악 연습실 가보면 진짜 각 파트마다 모두가 진짜 연습해야 되는 게 다 다르죠. 사실 저는 이제 뭐 파트를 떠나서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에 있을 때 혼자서 뭔가를 할 때 좀 외로움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너무 외롭고 또 힘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막 혼자 방 안에서 고민했던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라포의 멤버들을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진짜 너무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노래를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정말 옆에서 절 가장 잘 알고 정말 잘 볼 수 있는 3명이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라포엠이 되고부터는 없어요. 그 전에는 혼자였다면 혼자서 헤쳐나가야 될 일들에 그런 힘든 게 있었는데 멤버들이랑 만나고는 사실 그런 게 없어져서 근데 사실 지금 혼자 있는 게 되게 지금 외롭구나. 멤버들이 없어서 그쵸. 저의 뭐 제가 생각하는 고민하는 것들 제가 걱정하는 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함께 나눠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니까 이 멤버를 넘어선 느낌이에요 사실 이제는. 처음에는 정말 멤버로서의 그런 팀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모든 걸 나누고 있고 제가 뭐 이런 곡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 같아요 이러면 뭐 서로 얘기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과 나눴던 고민들도 멤버들과 하고 가족과 나눴던 고민들도 멤버들과 하고 이제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저조차도 카운터 테너가 뭔지 몰랐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변성기 이전부터 보이스 오퍼라노로 노래를 계속 했었고 변성기가 지나는 과정 중에도 합창단에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노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카운터 테너의 미학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제가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카운터 테너였던 거죠. 그래도 해외에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보시죠. 많이 보시는데 아직까지도 어머니가 나 연세가 많으신데도 일을 하세요. 아직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공연을 보려고는 하시는데 또 이동하시는 게 또 여의치 않으실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머니는 제가 그냥 한국에 들어와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당신은 되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무대를 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 가까운 시차 맞는 시차에 함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머니 되게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주변 분들도 같이 막 응원해 주시고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어머니 되게 즐거워하시죠. 그리고 엄마는 이제 제가 TV에 나온 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딱 TV에 당신 아들이 TV에 딱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이거는 채훈 형도 저희도 멤버들이 무대에서 했던 말이긴 한데 아무래도 시국이 점점 심해질 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공연장으로 와주시는 발걸음이 쉽진 않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저희도 사실 공연이 취소되지 않을까 조마조마할 때도 있고 실제로 연기되거나 취소를 했던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도 엄청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이 계속 취소가 되고 연기가 계속 미뤄지다 보면 어쨌든 약속이 계속 미뤄지는 거고 그거에 대한 걱정이 계속 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공연장을 채워주시고 오셔서 진짜 막 박수 엄청 많이 치시는데 함께 막 울어주시거든요. 앞에서 보면 저희는 다 보이니까. 울어요? 네, 노래 듣다가 또 그런 막 울음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그렇다가 또 갑자기 막 엄청 즐겁게 같이 놀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그렇게 공연장에 저희랑 함께 해주러 와주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진짜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희는 무대 위에서 정말 그런 거를 다 보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매 공연마다 다르고 포인트가 다르고 다 느껴져요. 사실 딱 어떤 분을 뮤지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음악가. 제 음악가 요즘에 음. 이게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엄마를 보면서 좀 약간 내가 우리 엄마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 항상 행복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떠한 선택을 인생에 살면서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도 어머니는 한 번도 먼저 의견을 내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어머니는 제가 하는 선택에 지지를 주셨고 제가 하는 거에 있어서 좋은 점만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셨고 제가 느낄 때 그런 환경 속에서 저의 책임감도 같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전적으로 저의 선택하는 부분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머니는 저보다 더 카운터 테너에 대해서 모르시죠. 그 당시에는 카운터 테너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 대구엔 없었기 때문에 더 모르셨는데 어머니도 흔쾌히 제가 행복해하니 너무 지지해 주셨고 합창단도 그리고 제가 피아노를 배우고 예고를 가고 음대를 가고 유학을 갈 때도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즘엔 어머니의 그런 얘기들 어릴 때는 약간 놓치고 지나간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어머니의 그런 가르침, 어머니의 말씀들을 좀 인생의 모토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있죠. 그런 거는 음악적으로 제가 뭐 조수민 선생님, 임선혜 선생님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장르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정말 많은 거를 도전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전 되게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고 정말 열정이 가득하신 무대들만 제가 보게 되니까 나도 무대에 정말 앉은 나도 느끼는 나도 열정이 나한테까지 오게끔 만드는 무대를 항상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말씀 주셨던 19, 20 정말 다른 장르로 다양한 무대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뒷날이 궁금하실 거고 뒷날을 보시면 첫날이 궁금하실 셋리스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죠. 셋리스트는 아직 오픈이 안 됐어요. 전체 다. 그래요? 네, 몇 곡만 오픈이 돼 있는 상태고 정말 약간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곡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팬분들이 되게 듣고 싶어 하셨던 곡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첫날은 바루크 앙상블이랑 챔발리스트랑 같이 해서 이제 그 곡들을 다룰 예정이죠. 그러면서 제가 바로크 음악을 쭉 막 연결해서 많이 불렀던 적은 없거든요. 거의 처음으로 한 곡, 두 곡 이렇게 했었는데 고악 그 옛날 악기들도 많이 네, 나와요? 바로크 악기도 바로크 악기 뭐 챔발로 그러니까 이런 거? 챈발로도 있고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런 것도 바로크 악기들을 연주를 할 예정이에요. 네.